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전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장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현재 주식시장 대응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지 맞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흐름을 먼저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일단 다우존스는 이제 보시다시피 8월경부터 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8월경부터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나스닥도 보게 되면은 네, 8월부터는 빠집니다. 7월까지는 네, 신고가였죠. 네, 흐름 좋았지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8월은 빠집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죠. 네, 환율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일본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약합니다. 그리고 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도 7월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8월은 확실히 빠집니다. 그렇죠? 독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독일도 7월까지는 나쁘지 않았죠. 고가 갱신하면서 분위기 탔고 양봉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8월부터는 빠집니다. 대부분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뭐 빠집니다 정도가 아니고 뭐 수직 낙하네요. 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불과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올라가고, 네, 미국 올라가고, 유럽 올라가는데 한국만 빠진 적이 있어요.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 현재 7월까지는 나 홀로 약세, 우리나라만 약세 이런 흐름들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에코프로 강세, 포스코 강세, 그다음 LS 강세. 뭐 지금은 초전도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환 강세가 있었었죠. 얘네는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빠져.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조선주 좀 올라가고 의료기기 좀 올라가고 변압기 좀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 좀 더해졌었고요. 이게 7월까지 흐름입니다. 그리고 8월은요. 아까 보셨잖아요. 나홀로 약세 아닙니다. 에코프로만 강세 아닙니다. 8월은 다 같이 네 글로벌 조정입니다. 이게 7월과 8월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알고 넘어가야 될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7월까지는 우리나라만의 약세,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LS나 이런 애들이 강하기도 했었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8월부터는요, 다 같이 조정입니다. 물론 오늘 2차 전지 좀 올랐죠. 근데 안정적으로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다 같이 요게 일단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7월까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어요. 미장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빠지더라도 금방 올라오겠지. 실제로 금방 올라왔어요. 빠져도 올라오고 빠져도 올라오고 빠져도 올라오고 이게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왜? 미장이 강하고 일본이 강했으니까. 다른 나라 다 강한데 우리나라만 조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빠지더라도 금방금방 올라왔어요. 그게 지난달까지 흐름이라면 지금은요. 같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부터는 미장이 저점이 어디일까? 일본의 저점이 어디일까? 유럽의 저점이 어디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장이 저점 찍었을 때 같이 저점을 찍을까? 지금부터는 생각해봐야 돼요. 즉, 지금부터는 해외와 같이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침체기, 지금의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 같은 애들이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익을 잘 내고 있다. 해외가 저점을 찍고, 기업이 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그러면 수급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때, 이 이익을 잘 내고 있는 업종을 매수 1순위로 둘 수밖에 없죠. 즉,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일단 시장이 저점을 찍고 있는가? 언제 저점을 찍을까?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이익을 내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내가 살 것들에 대해서 추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걸 해둬야 자신있게 우리가 움직이죠. 좀 있다가. 내지는 지금부터 이익이 되는 업종을 사셔야 된다고 판단되면 사셔도 됩니다. 단, 천천히요. 2차 매수 하실 거면은 한 방에 하지 마시고, 네, 3차 매수까지 진행을 각오하시고, 내가 평소에 10% 매수했다면 5%만 사시고, 3%만 사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것만 해주시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이벤트 아니죠. 원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이벤트고요. 금리 인상. 네, 역시나 새로운 이벤트 아니죠. 올해 내내 진행되고 있었던 이벤트고요. 맞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네, 계속 되고 있었던 이벤트죠. 새로운 거 아닙니다. 새롭게 우리나라에 등장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최근에 네, 우리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한 중국 부동산이라고 검색해 보면 쭉 나오죠. 네, 중국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죠. 중국이 어쩌다. 근데 이게 조금 심각하긴 해요. 네, 심각하긴 해요. 약 2년 전, 21년도쯤이죠. 네, 그때 헝다그룹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헝다그룹 이벤트가 터졌고, 헝다그룹 디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 중 하나죠. 회사 중 하나가 디폴트 사태가 터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중국 디폴트라고 검색하면 쭉 나오죠. 디폴트 위기, 디폴트 올 초 이후 최악, 디폴트, 중국 국유 기업도 디폴트 위기, 연쇄 디폴트 위기, 중국판 리먼 사태 오나. 자, 두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이라는 이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약 2년 전에 헝다라는 사태가 있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일부 은행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죠. 나 망한다. 아이고, 나 망해요.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헝다 때 어땠어요? 네, 글로벌 증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회복했죠.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미국 때는 어땠습니까? 네,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어요. 어떻게? 네,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죠.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한국에서는 새마을금고 있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 때문에 공포감이 조정되었었고 그때 새마을금고 때문에 급락했다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2차 전지는 워낙 날아가고 있을 때니까 네, 공포감이 조정이 되었고 역시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좀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어쨌든 간접 개입했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본사에서 개입하면서 일단 일단락됐죠. 그럼 이번에 중국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 개입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부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손 놓는 순간 이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손 놓을 수는 없죠. 중국 이번에 연쇄 디폴트 우려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지금 이자 유예 기간이죠. 다음 달 초까지 이자 납부를 완료해야지만 디폴트를 면하게 되는데 납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만약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고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투자했던 그와 관련되어 있다. 여러 회사들이 도미노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으로 개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전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위기 발생. 그렇죠? 위기 발생. 지금 국면입니다. 그리고 공포 확산. 와, 씨, 큰일 났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공포 확산. 그리고 해결이 되면은 안도를 하게 되죠. 당연히 안도 국면에서는 지수는 반등합니다. 이 국면에서 지수는 반등합니다. 지금 공포 확산의 딱 초입이거나 위기 발상이 말미암은 요 정도쯤 있는 것 같아요. 요 구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초까지 5일인가 6일인가 그래요. 다음 달 초까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뭐 부채를 매입하건 기업을 국영화시키건 뭐 어떻게 하겠죠. 네. 우리나라도 다 하잖아요. 쌍용차 때 어땠어요? 대우조선해양 어땠습니까? 다 산업은행이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부가 개입합니다. 왜?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그 국면 전까지가 지금 시장의 최대 공포 국면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상컨대 한 2, 3주 정도? 제가 카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시장 분위기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네. 기대하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톡방 이렇게 올려드렸죠. 네,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기존 대장주들 고점 시그널 나왔고요. 중국 부동산 변수 발생했고요. 뭐 코로나 이건 큰 문제는 아니고. 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단타 치거나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모아가거나. 왜? 한 이거 2, 3주 봐야 돼요. 야, 이 국면 어차피 2, 3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했고요. 어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당분간 시장 기대하지 맙시다. 호황이 업종 골라놓고 천천히 합시다. 이야기 일부러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강의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여기 밑에 글씨가 조금 잘렸네요. 네.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잘렸네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고, 두 번째, 자꾸 이런 이야기 해요. 일부러 근데 기자들이 공포감 조성하려고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중국발 리먼 사태 문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은요,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내수가 큰 나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제가 지금 VIP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1위 은행 어디게요? 중국입니다. 전 세계 1위 건설사 어디게요? 중국입니다. 전 세계 1위 카드사 어디게요? 중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국 공상은행 우리 뭐 써보긴 했습니까? 네, 무슨 건설사 우리 써보긴 했습니까? 은령카드인가가 아마 1등일 거예요. 우리 써보긴 했어요? 아니죠. 뭐 비씨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건 알아도 은령카드 뭐 모르잖아요. 내수가 이만큼 큰 나라예요. 금융위기 때도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플러스 성장하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리먼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리먼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란 국가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연쇄 디폴트가 발생하니까 이 미국이란 국가에서 발생해버리니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수많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중국은 이야기가 다르죠. 아니, 우리 뭐, 은행카드랑 거래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업들,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뭐, 비구이위야?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 거래합니까? 안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애플이 망하면요? 상관 있죠. 골드만삭스가 망하면요? 상관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상관없진 않고 우리나라 일부 금융사들, 피해는 보겠죠.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다거나 뭐 이런 일부 금융사들 피해 보겠죠. 하지만 리먼 사태에 견줄 만한 흐름은 아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이제 극한의 공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공포 국면의 초입인 것 같고, 이거는 결국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게 되면서 시장은 또 안정화되게 될 것 같고, 그 안정화되었을 때 당연히 지금 호황이네들 안 살 수가 없죠. 조선 어떻게 안 삽니까, 수급이. 그렇잖아요. 반도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며. 좋아지기 시작하면 또 사야죠. 3분기부터 바닥이라며요. 사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황에 대한 전체적인 틀 이야기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의 관심 종목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링크 다 걸려 있으니까요. 댓글 확인하셔서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놀러 오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시황관, 뉴스 이런 거 다 공유해 드립니다. 뭐 여느 주식 카톡방들처럼 네, 서로 대화하면서 시끄러운 방 아니고요. 저 혼자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대화 불가능 방이고 대화하시면 강퇴당합니다. 네. 그렇게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분들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이었습니다.